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의 한노련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서기관님하고 같이 참석이 어제까지만 해도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국감에서, 지금 국감 기간이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안타깝게도 부정훈련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긴급한 자료 요청이 있으셔서 그 자료하고 지금 대책회의 하느라고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설명회를 쭉 마치고 오늘 서울하고 경기 지역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제주도를 못 가보다가 처음 제주도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제주도 훈련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쪽 고용센터 소장님께서 좀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지역에도 4차 산업이라든지 예컨대 드론이나 이런 것들, 관광 쪽에 촬영이 많다 보니까 드론이라든지 이번에 국기 직종에서 풀리는 코셔, 할랄 이런 쪽에 음식 조리 쪽에 좀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운영해 줄 만한 기관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수기관들 중에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운영하시지만 조금 제주 지역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한번 수요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인사 말씀보다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직업훈련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KBS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보신 분들 계시죠? 간혹 이제 우리 직업훈련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화된 직종에 소개가 돼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음식 쪽, 조리 쪽 관련된 방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기억에 굉장히 남는 게 훈련 교사분이신데 그쪽은 좀 우수기관이신 것 같아요. 잘 운영하시는 기관인데 보조 강사를 지금 2년 정도 하셔야지만 주 강사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조 강사 활동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주 강사들이 하는 걸 노하우를 배워서 강단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조 강사 하시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그분이 조리 과정에 자격증을 4번 떨어지셨대요. 4번. 네. 4번 떨어지시고 마지막 5번째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훈련 교사 스승이겠죠. 선생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네. 설득을 하셔가지고 5번째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직업훈련이라는 이 훈련교사라는 이 업이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길이구나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꿈도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본인의 이제 꿈이고 소망이다.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직업훈련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는 기관들이 많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설명회라든지 제도를 만들 때 절대 이렇게 심평원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고 실제 인자위라든지 산업인자위, 지역인자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훈련기관들도 제가 방문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심사 최종 제도 확정하기 전에도 관련된 협회들하고 훈련기관의 대표기관들하고 영세기관들 또 직종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모셔서 또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적용을 하고자 했던 적용 사항들도 조금 유예 기간을 둔 것도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했으니까 오늘 설명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집행이 됐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하고 통합심사 추진 방향입니다. 맥락은 2개가 기조를 같이 하고요. 첫 번째 정책 방향은 훈련기관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과 관리는 지금 계속 심평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시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실업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취업률이 기본입니다. 취업률이 기본인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이죠, 실업자는. 그죠? 그리고 재직자는 직무능력 향상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과정이 운영된다면 정부의 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사업들을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질의도 많이 주고 계세요. 두 번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훈련 교강사 부분입니다. 훈련 교강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훈련 교사 자격증의 의무화라든지 그리고 훈련 교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그리고 신규 교사 자격증 양성 과정이겠죠. 그죠? 신규 교사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훈련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들도 앞으로 심사평가 지표에 굉장히 강하게 지표화가 돼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오늘 그 원장님들하고 기관장님들 많이 오셨을 텐데, 이사장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훈련 교사분들이 특히 실업자 쪽 훈련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이 안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교사분들이 처우 개선에 기관이 힘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표에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기관 관리감독 강화도 강화됩니다. 제가 이 직업훈련 사업을 하면서, 저도 이 직업훈련 사업을 한 17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어떤 점이냐면 저희가 그 국회에서 심사평가를 잘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뭐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송이나 심판에 걸려서 저희가 실제 법원을 가더라도 이때까지 다 승소를 했어요. 절차적으로 규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정훈련이에요. 부정훈련. 오늘도 지금 이슈가 생겨서 고용노동부에서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오늘 인사도 못할 정도로 이 부정훈련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부정훈련이 생기면 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도가? 규제가 생깁니다. 절차가 생기고.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우리 훈련기관들일 수도 있죠. 저희 2차 고객이 저희는 훈련기관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1차 고객은 훈련생과 기업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강하거나 뭔가 들어야 될 때 액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실 관리 문제가 이 품질 관리라는 고용노동부나 심평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좀 같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런 훈련들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시고 특히 자율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규 기관도 계시고 기존 기관도 계실 텐데 신규 기관들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 또 이렇게 부정이나 부실 훈련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2부에 부정훈련이나 부실훈련에 대한 사례를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심사 설명회 끝났다고 가지 마시고 부정훈련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예시가 있는지를 좀 잘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실수적으로라도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한 산업 현장성이나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NCS 부분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산업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 NCS를 의무화시켰죠. 그래서 지금 집체훈련 과정은 NCS 적용 과정이 91.5%가 다 NCS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개발돼 있거나 아직 NCS가 보완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유연화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의무를 뭐 70% 이상으로 다 의무하지 않고 40%를 한다든지 능력 단위 요소까지 푼다든지 이번에 또 안내해 드릴 거는 재직자 쪽에는 수행 준거까지 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특히 기존의 국기훈련에서 미개발되어 있는 직종도 이번에는 다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BNCS라 하더라도 국기 직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드릴 겁니다. 특히 그 국기 직종은
저희가 바쁜 와중에도 국기 직종 편성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종별로 이렇게 보셔서 편성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이드를 개발을 해드렸으니까 심사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 이제 그 성과 관리 방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률을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죠? 직업훈련에서 실업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업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통합심사를 할 때 실업자는 과정이 적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량을 통제하는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직종별로 배분되어 있는 물량에 따라서 과정을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전에 공지를 했고 또 공고도 했듯이 점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만 이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물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10일 날 공고문에 보시면 지역 직종별로 NCS W로 어떤 정도의 물량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고용부에서 공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폐지를 할 예정이에요. 단 과정 심사에 통과가 되면 이제는 시장에 진입하시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지역 직종별로 물량을 폐지할 예정인데, 다만 앞으로 성과 부분은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취업률, 고용 유지율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볼 거고, 지금 현재 개설률이나 모집률도 굉장히 지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컨대 유효기간 연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개설만 하시면 사실 연장의 조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번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번부터 반영을 할 예정인데, 원래 이번부터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관에게 좀 더 안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간을 좀 유보를 했는데, 모집률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낮은 모집률로 모집을 하게 되면 부정부실이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도 실제 2명, 3명 모집해서는 이게 유지 운영비가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실이나 부정훈련으로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모집률도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시장의 어떤 수용도를 저희가 봐서 처음부터 정원의 50% 이상 모집하셔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크시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통계를 내서 지금 현재 20,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명 정도 모집 정원이라고 하시면 20%면 한 6명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이상은 모집을 하셔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쿼터를 좀 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성과 지표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취업률, 수료율, 이수자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인증평가에서 이미 2017년도에 지표로 반영돼서 하고 있죠, 그죠? 또한 개설률도 5점에서 지금 인증평가에서 10점으로 확대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통합심사가 다른 때하고 달리 지금 설명의 기간이 조금 뒤로 연기가 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더니 기관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관장님이시죠, 그죠? 추석 기간 직원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설명회를 좀 뒤에 하고 공고도 좀 뒤에 주셨으면 좋겠다, 닥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추석 뒤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 기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훈련 기관들의 접수 기간이나 이런 쪽엔 피해가 없으시도록 지금 최대한 안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인증 평가를 다 받으신 기관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의 신청을 접수한 기관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 중순에 발표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사는 인증평가 등급이 없으시면 접수가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평가 쪽에서도 이 성과 부분은 과정심사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 교사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령 27조에 보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정의가 돼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선진 사례나 해외 사례 그리고 많은 이제 정책들을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특히 실업자 훈련 쪽에서 그 가르치시는 분들은 교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필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훈련 교사를 다 자격증을 따시게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심사 기준으로 통계를 좀 내보면 15년도에 통계를 냈을 때 실업자, 재직자 합산한 통계입니다. 실업자가 좀 높긴 한데 통계적으로 15년도에는 훈련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16%가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전체 훈련 교강사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데 그중 16%였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 교사 부분을 강조하고 또 실제 능력개발 교육원 쪽이죠. 훈련 교사 양성을 하고 향상 교육을 하는 능력개발 교육원 쪽에 현직 훈련 교사들이 별도로 들을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현직 교사들만 들으실 수 있는 650명을 연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 보유율이. 그래서 올해도 확대를 할 겁니다. 한 1,500명 정도 양성해서 지금 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계도가 되다 보니까 20.5%가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셨어요. 근데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 훈련 교강사에 대한 보수 교육이라든지 훈련 교사 자격증에 대한 실업자 훈련의 의무화 이런 부분들은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닥쳐서 준비를 하시면 늦으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있으실 때 미리미리 기관장님들은 훈련교사 자격증을 해당 직종의 훈련교사분들이 취득하실 수 있도록 좀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150시간짜리 사주를 가서 듣기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현실적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 양성 과정에서나 그 향상 과정에서 훈련교사 취득하는 부분에서 다양화를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 내내 오셔서 집체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양성 쪽에서는 주말반이라든지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집체교육 시간을 줄여드린다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모듈식 과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들으셨던 게 뭐 30시간이면 30시간이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연계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보수교육도 일주일짜리는 너무 길다.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훈련 시장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따가 2부에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좀 들으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훈련 교강사로 활동을 하시려면 배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훈련 교사 부분은 배점화 한다거나 등급화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제도들을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자 훈련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의무화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현장에서 의견이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좀 너무 높아서 경력 쪽의 점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경력 쪽의 점수를 좀 높일 생각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보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HRD 역량하고 전공 역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점에 각각 3점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각각 5점씩 드리겠다는 겁니다. 가점 10점이면 어느 정도 효력이냐면 스타 훈련 교사 10점이랑 맞먹는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수 교육만 잘 받으셔도 훈련 교강사분들이 가점을 10점 획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훈련 교사 부분도 앞으로 많이 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학 능력개발 교육원에서 훈련 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여기 이제 우수 훈련 기관들이 계실 거예요. 선정 결과를 거쳐서 양질화된 프로그램을 질 관리를 하면서 그 기관들 쪽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확대를 할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훈련 교사 부분이 의무화된다라는 부분들, 실제 교사 부분이 인증 평가에서도 많은 부분 지표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그 부분이고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처우 부분도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훈련 교사들이 처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표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과정 심사 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경력을 25점으로 확대를 하면서 기존의 15년, 최근 15년 경력만 인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해서
15년 최근 경력을 하는 것들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그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최근 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으로 최근 경력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5점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최신성을 위해서는 가점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부실 훈련과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훈련기관들이 잘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부 부정부실 훈련기관들 때문에 제도가 경직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훈련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제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정이나 부실이 되면 그 환수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율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겁니다.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인증평가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부정부실 기관들이 진입을 하실 수 없도록 제도를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전략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4차 산업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새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훈련에서도 이미 많이 이제 제도화되어 있고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 그 통합심사 쪽에서는 국기직종 개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개 직종에 대해서 개편을 다 했어요. 4차 산업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라든지 드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했고, 코셔, 할랄, 동물 매개 이런 것들도 많이 진입을 해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 국기직종을 편성하기 위한 정의하고 NCS 기준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개발되어 있는 NCS 기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기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NCS를 미적용해도 되는 것들은 이미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미적용해도 국기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그 편성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걸 올려드리니까 또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게 의무사항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현장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인자이 쪽하고 산업계 쪽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서 국기직종의 정의에 맞는 필요한 능력 단위에 대한 권장 능력 단위와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 단위를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걸 참고하셔서 편성하시면 심사평가 때 유리하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도 그 기준을 좀 보고 심사 때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 방향인데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그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공고문이나 정책 방향에서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네? 네, 몇 분은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훈련비가 지금 빠져 있죠, 그죠? 네, 훈련비가 기존의 그 정책 방향을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가 됐습니까? 그렇죠. NCS 대분류로 통합하겠다라고 돼 있었죠, 그죠? 실제 그 해외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 정책 지원해주는 그 비율이 굉장히 그 심플합니다. 훈련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분류 기준으로 한 260개의 단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실업자, 재직자 이렇게 두 가지 단가로만 운영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통합을 시켜서 훈련비를 좀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훈련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대분류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대부분 상향되는 직종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 30% 정도는 또 떨어지는 직종들이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다. 원래 이번 상반기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고용부에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하반기 때 아마 정책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반영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훈련비 변경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NCS 소분류 단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죠. 안내되던 것 중에 뭐가 있었나요? 지방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지 않으셔서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시던데, 참여를 해주시면 더 이렇게 설명회가 임팩트하게 진행되겠죠, 그죠? 면적입니다, 면적. 시설 면적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시고 또 민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안내가 됐습니까? 1인당 2m 제곱으로 다 통일하겠다, 강의실 면적 기준을, 그죠? 그렇게 안내가 됐었죠. 안내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반기 때 좀 고려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실업자 일반 같은 경우에는 1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죠? 10인에 30m 제곱이 되셔야 돼요. 기본 최소 요건이, 그죠? 그리고 국기 같은 경우에는 20인에 45m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증가할 때마다 1.5m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체계가.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2m 제곱으로 많이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도 2m 제곱으로 좀 통일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실제 정원이 30명 미만이시면 이 시설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압니다.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정원이 30명 이상이 되시면 조금 시설이 늘어나요. 사실은 실업자 훈련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으세요. 오히려 면적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어요, 정원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만 재직자 훈련은 조금 많이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 기관들은 조금 더 시설을 넓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수치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내를 미리 해드리고 하반기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